허공은 무습이 없다. 제7강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8월달 21일 회양일입니다. 네, 권대영 거사님 회양하셨지요? 집에서요? 박은경 쌤은요? 네, 직접 하셨죠? 매일 혼자 스스로 직접 실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이렇게 계속 그 글이나 말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탁상에서는 말이 오고 가고 할 때는 뭐 그것이 그 효력을 발휘하려고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게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힘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2018년도 1, 2, 3, 4, 5, 6, 7, 8 8월 달까지 21일 정기이 지나가 버렸어요. 뭐 2018년도 이제 9, 10, 11, 12 4번 21일 정기 나면 정말로 끝이 나요. 2018년도가.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회항을 가만히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인데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출가자가 아니니까 제가해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늘 이제 뭐 집안일을 하든지 직장일을 하든지 늘 이제 좀 바쁜 편이죠. 바쁘고 이제 쉴 때는 또 TV도 보고 또 뭐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쭉 하면서 또 24시간이 가버려. 그 다음날 또 24시간이 가버려. 계속 이러다가 그냥 시간이 가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몸뚱이가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몸뚱이가 젊은 채로 건강한 채로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거든. 그러고 또 몸뚱이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몸뚱이 버려버리면 참말로 공부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을 때보다는 젊었을 때 공부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부하는 힘을 자꾸 이렇게 길러서 나중에 가면 그냥 공부가 이렇게 진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제 나이 정도 되면 공부가 저절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아주 그거를 말하자면 원노트에 딱 써야 될 것 같아요. 원노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120세 이렇게 살면 그때 가면 또 뭐 이렇게 몸도 많이 기관을 많이 바꾸고 그러긴 하겠죠. 기관도 많이 바꾸고 세상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폐해지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불교 공부는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아무것도 뭐 경로당 가서 앉아서 이거 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럴 때 이제 늘 공부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는 그룹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못 보내가지고 시간 가는 것이 힘들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뭐 성품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요새 이제 그 책을 쭉 읽고 늘 책을 읽고 있지만 책을 보면은 이해하지요. 하는데 실제로 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실제로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경지라면 경질까, 상황이 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죠? 제약이 굉장히 많으니까 또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몸뚱이가 있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월거사님, 몸뚱이는 변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1년 금방 가고 2년 금방 가고 3년 금방 가고 책가방 들고 다니기는 다녔는데 뭐를 했는지 몰라. 그거는
그 말하자면 그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짬지게 하는 시간을 못 가졌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그걸 짬지게 하는 시간을 스스로 자꾸만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자, 이 10월 6일에서 9일까지 우리 파도 소리 듣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네요. 지금도 생활 속에서도 이걸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파도 소리를 들으러 가서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파도만 들으세요 이러면 진짜 파도 소리 못 듣거든요. 오늘 아침에 비 왔지요? 대부분 다 비 왔지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비가 내려서 이제 가만히 빗소리를 듣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빗소리만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빗소리를 못 듣죠. 대부분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빗소리만 가만히 이렇게 듣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 듣는 것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듣기가 쉽지가 않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론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론을 알아야 되죠. 아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조금 어렵겠지만 변하는 도리로 먹고 또 새말기로 밥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밥 먹는 시간이 오롯이 정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그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명 있으면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짬짬이 있어요. 하루에 보면은 짬짬이 있으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자기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오롯이 정진이 되는 시간으로 자꾸만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권대윤 거사님 운동하러 가시면 혼자서 하시죠. 그때 정진하는 거죠. 혼자서 오롯이 혼자 있을 때. 예. 그럼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권대윤 거사님 변하는 도리로 하면 되겠죠. 계속 변하는 도리로. 그래서 계속 그렇게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 또 보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시간 보내버리고 이러면 그냥 하루가 가버려요. 그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선사님 거기에 있죠. 하루 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발 뻗고 울었다고. 하루를 너무 그렇게 지내버린 거지. 시간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발 뻗고 울었다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잊어버렸네. 그게 경어선사 그건가? 그럴 겁니다, 아마. 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녁 때 되면 내가 하루 종일 정진하는 시간을 좀 되돌이켜 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67쪽 밑에. 그러니까 이 시공간은, 자, 거기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니까 이 시공간은 쓸데없는 헛된 겁니다. 헛된 것이에요. 실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공간의 앞소식인 그 자리, 그 슬기 자리는 억년 전에도 그거요. 억년 뒤에도 그겁니다. 작년에도 그거요. 명년에도 그거요. 현재 이 자리도 그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턱 일으키는 첫 곡절, 그 자리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의 소식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시공간은 헛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시공간은 헛것이다. 시공간의 앞서식인
그 슬기짜리,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짜리는 시공간이 들러붙지를 않으니까 억년 전에도, 억년 뒤에도, 지금도 바로 이 자리다.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 뭐 좋다면 좋다라고 일으키는 자리. 우리는 이미 좋다 할 때 이미 분별 상태에서 좋다라고 하지요. 몸뚱이 내다라는 상태에서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분별된 상태인데, 분별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잠에서 깼어. 잠에서 깼는데 내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잠에서 깨서 좀 그냥 깼을 때, 그때 그런 어떤 상태, 그 상태에서 좋다라든지 싫다라든지 이렇게 딱 일으키면은, 그 일으키는, 그거 좋다라는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 이 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억년 전에도, 억년 후에도, 지금도 뭐다? 바로 지금이다. 근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시간이 끊어진 것을 한 번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자리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잘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치적으로 얘기하실 때는 이해도 되고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문지방만 넘어서면 그래도 하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변하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얽히어 찌들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언뜻 들으면 그럴듯 싶은데 납득이 잘 안 가. 서로 납득이 잘 안 간다 할지라도 사실인데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여. 이걸 여러분들이 딱 파악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보면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회에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또 유튜브도 보고 법문도 듣고 하니까 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상황 속에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 늘 몸뚱이 내니까 보림선언에서 얘기하는 그 법신자리라는 것이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거든. 그래서 말을 해도 그때 되면 진짜 그게 정말일까? 의심이 난단 말이죠. 의심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마 다 의심 났을 겁니다. 경월 거사님 어때요? 의심 나지요. 당연히 의심이 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희도 백봉 선생님하고 공부를 할 때 막 그렇게 하시면 이치적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그럴듯 하다가도 딱 이제 선언을 떠나서 집에 와서 가만히 혼자 있으면 정말 그게 진짜일까? 몸뚱이가 진짜 낸데 정말 법신 자리라는 게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는. 그래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그렇느냐? 그 밑에 이제 백봉쌤이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네요. 우리는 변하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얽혀서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언뜻 들으면 이치에 맞거든. 그러면은 그럴 듯 싶은데 혼자 딱 가까이 있으면 납득이 잘 안 간단 말이지. 정말 그럴까? 정말 법신자리라는 것이 나을까? 서로 납득이 잘 안 간다 할지라도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근데 백봉 선생님 입장으로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번에 가스레인지 얘기했지요. 가스레인지 얘기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제가 주부기 때문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닥에 때도 마찬가지고 그 왜 먼지도 자꾸 쌓이면은 막 찐득이가 붙거든요. 이 청소할 때 보면은.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한번 턱 이렇게 넘겼어, 음식물을. 근데 얼른 그때 행주로 싹 닦으면 액체 상태죠. 그러니까 잘 닦아져요. 근데 그거를 넘긴 상태에서 닦지 않고 그 다음 또 넘겨. 그러면은 이미 넘긴 상태에 그게 굳죠. 열에 의해서. 굳고 그 위에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찌든다고 하지요. 청소할 때 보면 뭐 어디든지 뭐 화장실이든지 욕조든지 뭐 창틀이든지 찌들면 잘 안 닦이죠. 찌들면 잘 안 닦입니다. 우리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딱 찌들어 버리면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정신병이나 우울증 환자들이 어려울지 몰라요. 낫기가. 왜냐하면은 그 자기 생각에 자꾸만 찌들어 가거든. 그 생각을 이렇게 확 좀 버리면 좋은데 잘 안 버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부처님 당시에 형제가 둘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되게 똑똑했어요. 근데 한 명은, 동생은 너무나 머리가 안 좋아. 형이던가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두 형제인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옛날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외워야 되잖아요. 전부 외워야 되는데 앞줄 외우면 뒷줄 잊어버리고 뒷줄 외우면 앞줄 잊어버리고 도저히 한 구절을 외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형님은 이제 한 형제는 너무나 그걸 잘하는데 이 형제를 보고 부처님이 걸레를 하나 주시면서 니는 그냥 청소를 하라고 한 거예요. 때를 닦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자기는 그거는 잘할 수가 있거든. 이 걸레로 청소하는 거. 그래서 자꾸만 청소를 해보니 묵은 때가 있는 데는 여러 번 닦아야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닦고 하다 보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깨쳤어요. 나도 나의 이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찌들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맑히려면은 자꾸만 이렇게 닦아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라한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전 얘기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는 변하는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얽히여 찌들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언뜻 들으면 그럴 듯 싶다가도 혼자 이렇게 했으면 또 납득이 잘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면 납득이 잘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딱 우리 얘기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또 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법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별이 사그라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거 어렵습니다. 분별상 이것만 떼내면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명자, 그 명자에 딱 들어붙었어. 이런 명자, 이름자에 딱 들어붙어서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 때문에 이름자 놀이, 명자 놀이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명자 놀이를 하는 건 좋은데 이 몸뚱어리 자체가 실다운 것이 아니거든. 예를 하나 들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영사막에 나오는 그림자와 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좀채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그러한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부수기 위해서 성품이 없다느니 변하는 거라니 가진 말을 다 해도 그럴듯하게 알아듣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되돌아서 아, 이거 나다, 내 몸이다, 이런 식이란 말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예. 한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려면은 시간이 들러붙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몸뚱이 내다고 하면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말하자면 시간이 끊어졌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아, 몸뚱이는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구나. 시간도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니까 났다 죽었다 하는 거지요. 났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났다 죽었다 하는 거는 가짜구나. 났다 죽었다 하는 거는 가짜구나. 여기도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해놨냐면은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나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런데 이 점이 왜 이렇게 이것을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반문문성이라고 그러니까 듣는 성품이지요. 듣는 성품을 되돌아서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그 바탕을 놔두자 이게 있는데 새말기에 또 그 부처님께서 그 이 결정의에 보면은 그 능엄경에 번뇌의 근본이 육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바탕을 놔두자 갖고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면 몸뚱이를 다른 말로 하면 육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해서 육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볼 때 뭘로 본다고 생각하지요? 눈으로 본다 또는 내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내는 누구를 말을 지칭을 하냐면 거의 몸뚱이를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근이거든요. 안근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몸뚱이 내가 말하자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내가 본다 이렇게 했을 때 눈으로 보면서 볼 때 눈이 본다 이렇게 송창훈 씨 거의 생각을 하지요. 들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귀가 듣는다 이렇게 귀로 듣는다. 그러면 몸뚱이 내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그 부처님 그 능엄경 거기에 보면 이 육근이 번뇌의 근본인데 요걸 또 육결이라고도 합니다. 육근을 육결 매듭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기는 할 겁니다. 6가지 매듭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손수건을 수건이지 손수건이 없네. 손수건을 이렇게 하나를 딱 묶어요. 매듭을 지어요. 그러면 매듭이 한 개 생겼죠. 또 매듭을 지어요. 그럼 2개 생겼죠. 그걸 6개를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딱 지어서
이 매듭을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매듭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월거사 매듭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묶었던 반대로 풀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오른쪽도 당기시고 왼쪽도 당기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당기면 매듭이 풀어질까요? 하긴 요술 매듭은 풀어지는 것 같더라. 근데 이거는 마법의 그 매듭 아닙니다. 또 오른쪽으로 당기면 풀어지겠습니까? 안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양변 중에서 하나씩 당기면 안 풀어진다는 겁니다.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매듭의 중심 부분에서 이렇게 풀어야 되죠. 매듭의 중심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풀어집니다. 자, 우리가 바탕을 놔두자라고 딱 했을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변하는 모습을 일으키는 놔두는 바탕자리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바탕자리를 보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 바탕자리를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소리를 듣는다 이랬을 때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죠. 소리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진, 정진이라고, 동정이라고 해요. 소리가 있을 때는 동이라고 하고, 소리가 없을 때는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티끌이라고 해서 육진경계 할 때 하듯이, 그걸 동정진이라고 해요. 동진, 정진. 그런데 동진과 정진을 놔두는 말하자면 성품자리는 여여하지요. 여여해요. 자. 우리가 이제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딱 하면은 바탕 공식을 바탕을 놔두자 하면은 바탕을 보는 자가 있지요. 처음에는 바탕하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요? 소리를 들을 때도 땡 소리가 나면 동이죠. 소리가 있을 때는 동이에요. 또 소리가 사라지면 정이 돼요. 소리가 있다가 없다가 해도 소리를 듣는, 소리가 있고 없고 하는 걸 듣는 성품, 그걸 문성이라고 하지요. 문성이라고 합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 소리가 있을 때는 동이라고 해요. 동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리가 사라지면 정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듣지요. 이것을 듣는 성품이라고 해요. 듣는 성품은 소리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가 다시 있으면 또 듣고, 있다가 없으면 소리가 없어져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바탕 공식을 하면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거든.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은 바탕 자체가 되느냐? 안 되지요. 뭐요? 바탕을 놔두자 하는 자가 있지요. 바탕을 보는 자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 공식을 해도 모습 공식 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공식 하는 자가 그 바탕과 함께 사라졌을 때 진짜 바탕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하여튼
상대가 되는 것. 상대가 되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하여튼 머물면 안 되는 것. 이것을 놓아버렸을 때 공부가 실제로 계속 향상이 돼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디에 들어앉는다든지, 안다든지, 모른다든지, 이것이라든지, 저것이라든지, 이렇게 상대가 되는 거 있죠. 모습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무조건 뭐 어떻게 한다? 내려놔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바탕을 낮추자 해. 그러면 지금 소리를 본다. 바탕 속의 소리를 본다. 그지요? 바탕을 낮추면 소리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소리는 바탕에서 일어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소리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처음 공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능과 소가 돼 있죠. 바탕과 그 바탕을 보는 자가 계속 능과 소가 돼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능과 소가 돼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 이거면 내가 이 공부 잘한다가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 능과 소가 나는 뭐 녹아 들어간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능과 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설명이냐면 뒤에 백봉 선생님이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은 능과 소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잘 인식을 해서 이 공부하는데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절대성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성이라고 또 헛것이 아니란 말이지. 결국 가면 두 개 다 허공성이다. 평등성상에서 낮추는 하나의 말하자면 묘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할 때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권대원 씨 처음 공부할 때는 변한다 헛것이다만 쭉 하게 되죠. 그래서 잡아서 놓고 하게 되면 뭐예요? 잡아서 놓는 놈이 있지요. 잡아서 놓는 놈이 있어요. 이것은 주가 되고 잡히는 놈은 객이 돼요. 능과 소가 돼요. 그래서 항상 능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능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육결에, 육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아공까지는 그렇고 법공은 아공이 돼야 법공이 이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늘 능과 소가 되어 있는데 요 능이 뭐냐면은 육근이에요. 육근이 능이 되어 있어요. 송창원 씨가 저번에 뭐 생각 그것도 의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엇을 잘 처음부터 알아야 되냐면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자기가 관찰해서 공부해 나가지 않으면 육근이 어떻게 돼요? 육근이 몸뚱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처음부터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면 공부가 말하자면은 올바른 길로 아주 딱 지름길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육근이거든. 육근. 그래서 눈으로 보는데 제가 얘기를 하지요.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눈으로 보는 내가 있지요. 그죠? 눈으로 보는 내가 있어요. 결국 그 내는 뭐예요? 몸뚱이 내거든. 근데 내가 맨날 얘기하죠. 눈으로 보는데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다.
박원경 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해를 좀 하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요.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고, 모습 공식의 대상이 있거든요. 만약 종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종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럼 종이라는 말하자면 색이 있죠. 이게 색진에 해당이 되거든. 근데 이걸 보는 그게 안근이 있거든. 그러죠? 근과 진이 만났을 때 이게 경계하고 이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종을 보는 말하자면 자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종을 보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종을 보는 자가 있어요. 늘 소리를 듣는 자가 있어. 이것이 결국 무엇이다? 육근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육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이 육근이 바로 몸뚱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돼요. 정말로 깨닫게 돼요. 지금은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낫다 죽지요. 그러니까 헛것이죠. 이거는 극히 수박 거달기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가 진짜 변하고 헛것이면 육근이 붙을 수가 없겠죠. 진짜 변하고 헛것이면 눈도 변하고 헛것이고 귀도 변하고 헛것이고 입도 변하고 헛것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헛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능이.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몸뚱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요거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했을 때 권대현 씨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종 변한다, 헛것이다가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고 했죠. 실제로 물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하는 자도 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는 자도 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하는 자가 바로 육근이라니까요. 안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종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모르면 아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용보살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아공이 되어야 아공, 법공, 구공 그랬는데 먼저 아공이 돼. 아공이 되면 그 소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몸뚱이가 아니야.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자체성이 없고 귀가 자체성이 없고 입이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니비설 신이는 전부 사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공한 것이다. 그러면은 눈이 공하고 귀가 공하고 입이 공하고 몸뚱이가 공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자꾸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보는데 보는 내가 없고 듣는데 듣는 내가 없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거는 뭐야? 몸뚱이 내가 성품이 없다는 그 이치 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치 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 하면서 그 이치를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것이 종이 말하자면은 헛것이야. 헛것이면 종을 보는 상대가 되는 색진의 상대가 되는 안근도 헛것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면 굉장히 먼저 딱 그거를 제시를 해놓고 공부를 한단 말이죠. 보는 것은 뭐다? 이 종을 보는 것은 뭐다? 법신자리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본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눈은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뭐라고 하냐. 먼저 결론이 앞에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연역법이라고 하나요? 귀납법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딱 먼저 결론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풀어서 가는 그런 형태의 공부 방법인데 대승에서는 그렇게 공부하기를 모든 경전은 처음부터 딱 그렇게 한다. 공부를. 원각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능엄경도 그렇고 딱 처음에 나오는 것이 보는 것은 눈이 아니고 바로 견이다. 성품짜리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원각경도 마찬가지. 몸뚱이는 전부 사대가 합해져서 전부 다 헛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것을 먼저 이치를 먼저 딱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공부가 오리무중이라. 가도 끝이 없어. 근데 가도 제대로 갈지도 몰라. 근데 먼저 그렇게 딱 먼저 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그래서 새말귀가 딱 그 방식이거든요. 지금 새말귀가.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성품이 없는 입을 통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해. 요거는 뭐다? 헛것이죠.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것이 누가 말을 해요? 법신자리가 말을 하는. 그래서 계속 나의 성품자리를 드러내고 있죠. 계속 성품자리를 드러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동작, 행위들이 전부 뭐가 된다?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수행이 된다는 이치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바탕을 놔두자. 정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길은 알아야 되겠죠. 길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말씀이 생각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자꾸 변하는 것을 진짜로 알거든. 변하는 것을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을 변하는 건 줄만 알면 변하는 것 가짜에다가 들어앉겠나요? 안 들어앉죠. 안 들어앉죠. 그랬는데 그걸 가짜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예요. 우리 공부하는데. 변하는 것이 가짜인 줄 모른다. 거사님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지 늘 시간이 또 있고 또 있을 것 같지만 몸뚱이는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계속 변하고 있어서 이 몸뚱이가 안 기다려줘.
몸뚱이 쉬지 않고 변하거든.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몸뚱이가 맨날 건강하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요새 그 TV에 보면은, 뉴스 보면 사고 나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너무나 나대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하는 시간을 내가 자꾸만 짬을 내야 돼요. 재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출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알아차리기 이 정도 하려면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런지 모르지만 내 성품을 밝혀서 내가 자유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투자를 잘 안 하고 자유에만 마음이 많아. 그 투자를 안 하고 자유를 되밝힐 수가 있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워낙 딴짓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내가 본래 부잣집 아들인데 내가 거지인 줄 알아. 지금 거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거지에서 벗어나려면 내는 부잣집 아들이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부잣집으로 가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지, 안 그러면 거지가 하는 그는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 그 자유를 되찾을 수가 있다면, 자유를. 그래서 지금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제 모습공식 하면은 모습공식 하는 자하고 모습공식이 상대가 돼 있다는 거 알지요? 그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탕을 놔두자 해도 바탕을 보는 자와 바탕이 상대가 돼 있어요. 송창훈 씨 그거 알지요? 알아요. 그러면 둘러보고 있다는 거 알아. 둘러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봐야 벼룩이지. 둘러 늘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정진을 해서 이것이 뭐가 된다? 둘을 다 놔버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야 진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때는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고요하다 안 고요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고 끝을 냅시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지어가는데 기복행위나 모습놀이는 공부를 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교가 아닙니다. 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도가 아니라 외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상승도리로 나가는 사람에게 이승도리 모순놀이 하는 사람하고 서로 교제도 하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그 글 보고 내가 놀랬습니다. 중생들은 근기가 약해 놓으니까 행여 물들까 봐서 부처님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상승설법을 듣다가도 이승하고 접촉해버리면 그만 삐끄러져 버려. 흐트러지지 않고 잊지 않은 그런 슬기를 잘 가지고 가다가도 다른 데하고 접촉해버리면 혼란을 가져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승도리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허공이 하나이니 지도리가 하나이고 지도리가 하나이니 목숨이 하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딱 알아버려야 됩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지도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리. 백봉 선생님께서는 진리라는 말 대신에 지도리라는 말을 쓰심. 진리라고 하면 참된 이치를 말하는데 일단 참이라고 말하면 상대적인 거짓이 있게 돼서 거짓된 이치, 즉 가리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상대성이 된다.
지도리는 절대성이다. 추기경이라고 할 때의 추자를 말한다. 누리의 알맹이는 지도리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심. 지도리는 절대의 자리이며 허공이 하나라는 것도 절대에 속한다. 상대가 있는 것은 상대성이라고 하는데 상대가 없는 것은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만약에 이제 그 모습 공식을 하는데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있고 상대가 있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은 늘 어떻게 생각하면 허공의 하나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 하는 자와 이 상대되는 경계, 이 경계가 하나다. 이렇게 늘 허공의 하나니, 허공의 하나니 늘 이렇게 해서 또 바탕 공식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바탕을 놔두자 할 때도 바탕을 놔두는 자와 바탕과 바탕을 보는 자가 둘이 아니거든. 그래서 허공의 하나니 하면은 그 바탕과 바탕 자리를 놔두는 자하고 말하자면 온 고향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로 나눌 수가 없다. 상대성과 절대성을 둘로 나눌 수가 없다. 나와 너를 둘로 나눌 수가 없다. 둘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늘 허공의 하나니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둘로 나누죠. 늘 둘로 나눕니다. 자, 일단 오늘 이만하겠습니다.